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이 청문회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청문회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닌데, 또 청문회만 따로 뭐 얘기를 또 드리는 것도 복잡해서 이제 우선 다른 주제, 국민연금 가지고 얘기 좀 드리기 전에 청문회 관련돼서 몇 가지 또 우리들이 알만한 또는 알아둬야 할 만한 또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두 마디 코멘트를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동업이 이제, 헌재 소장, 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이번에 김용준, 말하자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끝에 바로 이제 불과 한 4, 5일 만에 낙마가 되었습니다. 이동업 헌재소장은 아직까지 뭐 자진 사퇴를 한 상태는 아니고, 자진 사퇴를 해라 하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미국 제도가 지난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어서 처음 적용된 사람이 이한동 국무총리입니다. 이한동 국무총리인데 그 이후로 이제 총리 후보자만 해도 뭐 장상 후보 또 장대환 후보 또 이번에 이제 김용준 후보에서 이제 몇 명이 이제 잇따라 낙마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낙마가 되어야 될 분들이 청문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개 의원 내각제라 하는 국가는 청문회를 거의 아예 안 합니다. 그 대통령제 하에서도 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 그야말로 미국은 뭐, 민주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굉장히 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 1호이거든요. 사실 이제, 1776년에 독립할 때부터 온전한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중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이제 민주국가 체제로, 출발을 했고, 미국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인사청문회 제도는 미국은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소위 이제 미국의 국세청이라든지 IRS죠.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FRB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 전과 기록이 있느냐 또는 탈세 기록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샅샅이 조사를 해서 일단 통과가 되면, 근데 1단계 그 청문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1단계 과정은 대중에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쭉 이제 1단계를 거쳐서 이제 뭐 세금, 범죄 사실, 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 재산이 제대로 이제 검증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쭉 이제 조사를 하는 1단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인사검증 과정이 있고, 물론 그것도 이제 개인이 동의서를 쓰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동의서를 씁니다. 근데 그 1단계 청문회에서 이제 본인에게 야, 우리가 당신을 조사하겠다 하고 이제 오면 오케이, 조사해봐라 하고 이제 동의서를 쓰고 동의서를 쓰면서 이제 질문지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질문지. 예를 들어 집은 몇 채인가, 뭐 말하자면 이실직고 해봐라 하고 이제 은행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 뭐 쭉 이제 쓰면 이제 본인이 쭉 작성을 해요. 야간,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뺏겨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뺏겨서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MB정부 들어서 이제 그걸 좀 다듬었을 텐데요. 200개 항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면 이동업, 헌재 소장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김용준,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의 그 서류를 작성을 했으면 아마 다 걸러졌을 겁니다. 근데, 200개 정도 이제 작성을 하면 가지고 가서 이제, 그 FBI하고, IRS, 국세청에서 이제 쭉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탈세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시민적 어떤 충직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통과가 되면 2차 청문회는 일반 대중에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어서 국회에서 이제 하면, 물론 이제 완전히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난 클린턴 정부 때였나요? 그 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2차 청문회에서 그 노동부 장관이 필리핀에서 왔나요? 뭐 또는 남미에서 왔나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불법 체류자를 집에 가정부로 썼어요.
그래서 왜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썼냐? 그 불법 체류자인지를 알았냐, 몰랐나? 또 그 불법 체류자 가정부로 쓰면서 소위, 소셜 케어에 대해서는 어떤 걸 했냐? 하고 이제 논란이 붙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아마 그때 통과되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인데,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을 제가 아주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는데, 그러나 2차 청문회는 보통의 경우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한진중공업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리다, 뭐 또는 외무장관이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를 어떻게 보느냐, 외교의 중점이 뭐라고 보느냐, 뭐 통상을 띠내는 게 당신은 어떻게 보느냐, 외교관의 충원 제도에 대해서는 뭐 고칠 점이 없느냐, 또는 뭐 한국에 국제기구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외교부에서 어떻게 케어할 거냐, 뭐 이제 이런 외교의 일반적인 정책 또 외교 행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과 식견이 있는 거냐, 또는 전문적인 어떤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근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는 공개가 안 돼요. 왜? 1단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2단계는 공개가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청문회 문제는 약간 이게 말이죠. 제가 느끼는 기분은 이렇습니다. 청문회 누가 이제 이동업이다 또는 김용준이다 하고 뜨면 전 언론들이 참 이런 표현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재미로 이런 표현을 한다면 그야말로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리 폭로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김용준 군 면제받았던 아들까지 가서 옆에 서서 사진 찍고 키를 비교하고 몸무게를 비교해 가면서 완전히 흥미본위로 뭐라 그럴까요? 이 일종의 금투사쇼 같은 잔혹극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들 아들은 뭣도 모르고 도망을 가면 카메라가 막 쫓아가고 그야말로 참 이 스토커도 아니고 이 대중 연예 스타들을 취재할 때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인격이고 뭐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리가 이제 막 드러나게 되는 걷잡을 수 없는 과정 속에 낙마를 하면 말할 수 없는 이제 어떤 인격 파괴가 일어나고, 이동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수본부 경비를 횡령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했으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횡령이 뭐냐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겠지만, 입법부 사법부에서는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일종의 소득보전으로 나온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들은. 말은 특수업무 경비지만 영수증을 첨부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돈을 누가 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 돈은 업무상 경비로만 쓰고 직원들을 회식할 때 당신이 밥 살 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었던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계에 가면 그냥 특수업무 경비라고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그냥 소득보조비, 체력단련비 비슷하게 오는 거죠. 그럼 그냥 자기 통장에 넣어서 썼던 겁니다.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들이 쭉 있잖아요. 말하자면 법사위 상임위원장조차도 특수무경비가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특수무경비를 자기가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자기 통장으로 와서 꽂힌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횡령이다 그러니까, 무슨 횡령이냐, 내가 옛날부터 그 돈을 내 선배들도 그렇게 받았고 나도 그렇게 받아왔는데 무슨 횡령이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돈을 그 소득보조 비슷하게 나오는 돈이고, 직원들 누가 결혼할 때 경조사비 내라고 주는 돈인 줄 알았다 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이제 횡령이다 하고 막 몰아치니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동업은 공금을 횡령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사생활이 다 폭로됐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이동업 씨가, 저도 여러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법조에 오래 있었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성격이 좀 고약하다. 사실 성격이 고약하다는 이 주관적인 느낌을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몇 사람이 제가 물어보면 성격이 좀 모난 성격이었다 이런 것 같고, 그러나 일은 잘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되게 반응들이었어요. 성격은 좀 모났지,
그러면 제가 일은 어땠나요? 하면, 이래야 잘했지. 하는 반응들이 아주 제가 몇 사람한테, 거의 유사하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격이 좀 독특한 성격이었고, 굉장히 그 업무 처리에 엄격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별로 신망이 없었다. 말하자면 인품이 너그럽지 않아서 좀 거칠게 대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말하자면 부하는 부하야. 말하자면 이렇게 과합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고, 부하들에게 살갑지 않게 했다. 또는 부하들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또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 이동업 헌재소장 후보의 경우에는 도저히 외부인이면은 알 수 없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부의 어떤 행동들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폭발해버렸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뭐냐? 이거는 검정도 아니고 투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투서다. 야, 이거 인사검증 청문회라는 것을 투서의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 뭐, 이동업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전입 건이 하나 있었고, 그 특수무 경비 말고는 뭐, 문제 삼을 게 없었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여야는 또 온 국민들이 이동업이라는 사람에게 분노한다는, 왜 분노했지라고 물어보면 막상 없어요. 특수무 경비 때문에, 그거 돈 떼먹었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좀 해주면, 특수무 경비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 또 누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게 그렇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대중들의 신문에 보면 이제 항공권을 와리깡을 했다, 이런 거 있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제 정말 많은 의혹 그 자체인 의혹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완전히 인격이 파괴된 겁니다.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 청문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지 않을 수 없죠. 마치 우리가 일종의 잔혹극을 보는 듯한 검투사들이 내려가서 막 찌르고 하는, 사람이 찔리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날고 긴다는 저명인사들이 나와서 김용준 나와가지고 병력화해서 착착착착 난도질을 당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또는 도덕적 개탄을 하죠. 정말 더러운 놈들이야. 우리나라 지도층은 다 썩어서 도대체 저런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도덕적으로 막 개탄하지만 정작 또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 말대로 누가 죄 짓지 않은 자 나와서 돌멩이를 던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미국만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어쩌다 미국 제도를 갖고 온 거예요. 아마 그것도 이제 여야 정쟁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골려주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가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저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혼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어떤 악의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덜컥 우리나라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인사청문회,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없습니다. 근데 덜컥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은 지금 너무나 붕괴하고 동시에 엔조이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준 총리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신문을 볼 때마다 오늘은 뭐 안 터져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보는 거죠. 그게 참 어떤 개개인의 인격이 파괴되는 어떤 과정. 물론 이제 의혹은 의혹대로 밝혀야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의혹을 밝히는 과정 자체는 비공개라는 겁니다. 왜? 그건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문제고 범법의 문제도 있고 그럼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중에게 드러내놓고 파괴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조용하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안 되겠다 하면 재치는 것만인 거죠. 그 대중에게 나왔을 때는 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이제 이런 인사청문회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근거 없는 의혹에다가 물론 이제 의혹 자체를 설명을 못해서 낙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국회의원들이 이제 검증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출신
청문회 후보자들은 대개 말은 많지만 다 봐줘요. 그냥 국회의원들은 다 통과됩니다. 국회의원 출신들은 그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말하자면 짜고 동료 국회의원은 다 통과시켜주고 국회의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럼 정작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후보자는 하면서 막 공격하는 그 국회의원은 뒤지면 만족할 거냐, 만족시킬 거냐, 그 기준들을. 그럼 임명직은 뭐고 선출직은 뭐냐? 임명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출직이 더 엄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출직들 보면 엉망이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들 뭐, 엉망이지 않습니까? 선출직들 보면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사 이런 것도 이명박의 폭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특사를 받아서 출마하고 당선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이위선적인 도덕기준, 이중잣대, 어떤 위선,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는 관대한, 오히려 도덕적 아노미 상태, 이런 것들이 국회에 존재하고 정치 절차에 존재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인사청문회 자체를 정말 저 사람이 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보다는 마치 일종의 그 대중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풀이하거나 또는 그 치부를 드러내서 모욕을 주고 인격을 파괴하는 것을 마치 공개재판을 보는 듯한 또 그 공개재판을 하는 듯한 언론의 보도와 그 공개재판을 엔조이하는 전근대성, 과의 어떤 결합, 이런 느낌도 약간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부동산 투기라든지 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 없으면 가지를 마라 하는 것이 저 평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검증 과정이라는 게 지금처럼 인민재판 또는 공개재판, 언론에 의한 무차별의 법기기 공세,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 그 미국처럼 하더라도 미국 유일하게 필리핀도 인사청문 제도가 있지만 그 필리핀은 말도 아닌 사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됩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 1차 검증, 비리 검증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배울 게 굉장히 많다. 지금 같은 인사청문회가 누구 한 사람 올려놓고 언론에서 까발리고 막 투서가 들어오고 그 개인의 비리가 있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마구 이제 투서질이 들어오고 그것이 언론에 막 보도되고 그럴듯하게 포자되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엽이라는 작자가 정말 터무니없는 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현혹하죠. 또 그 자체를 굉장히 엔조이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짜릿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제가 지금 딴 얘기 하려다 청문회 약간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요 편은 요걸로 잘라서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의 좀 개선도 필요한 거 아니냐.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공개 재판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습니다.